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중3 때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일반형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성질은 뭐 방향이라든가 y절편 보기는 좋은 거고 나머지 정보 알기는 조금 부족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어 보게 되면 꼭지점 좌표가 m, n이 된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그거 하면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위쪽으로 그려서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꼭지점 좌표가 n, n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래프를 보아도 이 그래프는 여기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가 n이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n보다는 아래쪽에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는 n이 되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값은 없고 계속 올라가고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a 부호를 모를 때 최대값이 없고 최소만 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2차 함수가 존재하는데 최대값이 존재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의 부분은 예제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제 A 부호에 따라서 최대가 있어요, 최소는 없어요 등등등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위가 생겨버린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정의역에서만 함수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다. 정의역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이 바깥 부분은 정의역 밖이라서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제일 크네? 이쪽으로 화살표할까요? 여기가 제일 크네? 얘가 최대값이겠구나. 그 다음 얘가 제일 작네? 얘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에서 찾을 때는 꼭지점이랑 경계의 양 끝부분이랑 그냥 세 개 찾아서 마음 편하게 제일 큰 거는 최대 해주면 되고 제일 작은 거는 최소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범위를 실컷 찾아서 뭘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의역이 꼭지점을 포함 안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하면 그냥 요 부분 구하고 요 부분 구해서 네가 제일 작네 최소하면 되고 제일 크네 최대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지점이 없으면 옆에 여기서처럼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기다 갈 걸 그랬네. 이 부분에서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된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꼭지점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은 범위의 중간 부분이죠. 이 부분이 들어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 없다면 범위를 또 나누어야 될 테고 좀 복잡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소 값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n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위 중에서 큰 쪽이 최대다. F알파가 큰지 F알파가 큰지는 구해봐야 될 테고 그 둘 중에서 큰 거를 최대로 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있다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것이 최소가 될 것이다. 왜? 최대는 m일 때가 될 테니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좌표 꼭지점이 범위에 없어요. 꼭지점 m좌표가 정의역 범위에 없습니다. 정의역이란 용어 중학교 때 안 쓰지 않나? 중학교 때 그럼 뭐라고 배웠지?
x의 범위. 그냥 그냥 딱히 그런 거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예전 문제에서 애들 문제 이번 중학생들 바꿔낼 때 그거 정역 취업 요 단어 없앤다고 막 고생했었는데 그 x 범위 하면 되겠다. x 범위에 x에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이 없으면 그냥 두 개만 계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2차 함수에서 최대되는 최소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완전 제곱 형태의 표준형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절반 3에 대해서 제곱인 9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공짜로 플러스 27 한 겁니다. 마이너스 27이 해줘야지 똑같고요. 25는 원래 있던 거고, 합쳐서 적어보면 3에 x 마이너스 3제곱에 2가 되어서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최고창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만 존재하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최대는 없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 둘은 다 풀어봐야 되겠죠. 자,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가진대요. 최소를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있지만 최소니까 또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고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건 크게 뭐 고민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소값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의 y좌표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2로 묶어서 2의 x제곱에 더하기 2분의 p, 절반하면 4분의 p고 제곱하면 16분의 p제곱 마이너스, 공짜로 해줬으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q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괄호를 줄이고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보면 2의 x 더하기 4분의 p의 제곱, 그 다음 괄호 풀기에서 2를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겠다라는 형태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x 플러스 1이 되겠구나.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 요 부분이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미지수 식을 정리를 해봐도 되고, 책에서처럼 2차 함수가 최고창 2를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2에 마이너스 1에서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6일 거야. 얘를 전개를 해서 pq랑 같다라고 봐도 되고, 수식을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겠다.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p가 꼭지점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p의 제곱 더하기 q가 마이너스 6이겠구나. 둘 다 풀이는 가능하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얘가 이 문제에서는 좀 나아 보이고, 나중에는 이게 잘 안 주어지는 문제를 많이 마주할 테니까 표준형으로 만드는 형태도 많이 풀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 보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대값이 4가 된다라는 말은 꼭지점의 y좌표가 4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의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1 공짜로 해주고요. 더하기 1 2분의 k. 아마 혜란이 나중에 시험 치면 괄호식 한 번 더 안 적겠죠. 바로 답으로 가겠죠. 지금은 뭐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 됐고 1 더하기 2분의 k라는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되니까 얘가 4가 되어주면 되겠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죠. 넘기면 3 2배 하니까 6 해서 k는 6이 되겠다. 여기까지도 현재 중3과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겠죠. 자, 이제 범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 여기에서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절반 뭐가 되겠다? x는 1에서 표준형 하면 어떻게 바뀔까? 연습이 좀 필요할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여기 절반 제곱해서 1이 필요하죠. 더하기 2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적어보면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 제곱에 더하기 2라는 형태이겠구나. 대칭축 또는 꼭지점의 x좌표가 x는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걸 먼저 찾아야지 생각이 정리가 좀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1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록한 부분 들어있구나. 이 부분은 1이 여기 없죠. 1 없네. 1 제외되어 있네요. 범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얘는 중간 범위 요거 생각 안 하면 되고 요 둘을 구해서 양쪽 끝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1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중에서 뭐가 위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그림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일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2번은 범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림 중에서 꼭지점이 1인데요. 범위가 0이랑 마이너스 1인 거 보면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 왼쪽에 생기는 형태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꼭지점 좌표는 1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y에다가 또는 fx라고 이름 바꿔볼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최대가 될 것이고 f에 0을 하면 얘가 최소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꼭지점 좌표가 f의 1이 최소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최대는 뭘까? f의 마이너스 1과 f의 2 중에서 큰 것이 최대가 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숫자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같은 경우는 2라고 구해놨으니까요. 여기는 2. 그 다음에 0은 y절편이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2, 6이 되나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뭐가 클까? 마이너스 1은 6이 되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는 대입을 해보면 4 빼기 4, 3이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구나. 그래서 최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꼭지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이 포함된 2차식에서 최대 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제곱식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눈에 안 들어오죠. 문제를 한번 읽고 요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xy가 실수일 때라고 합니다.
책에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실수 XY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인데, 이 말이 없는 문제가 있냐고. 다 있잖아. 그럼 이걸 갖고 야 독특한 힌트가 있네,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또.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식이 한 개밖에 없어. 문자는 두 개인데 뭐야?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 조건이 있는 XY에 대한 2차식에서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를 XY에 대해서 따로따로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 준다면 이걸로 봐서는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르겠다. X만 정리해 볼까요? 이 시기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를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기 4가 필요합니다. 공짜로 4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를 적어줘야지 전제식은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2y제곱에 마이너스 12y. 자, 생각해 봅시다. 2로 묶으면 얘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 y제곱에 마이너스 6y 형태겠죠. 얘가 완전제곱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짜로 18을 해줘야지 완전제곱 형태가 된다는 소리인데, 공짜로 18 했으니까 빼기 18 해주면 이 전체식은 얘랑 똑같은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로, 여기서까지는 y로 완전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x-2의 전체제곱, 그 다음에 2의 y-3의 전체제곱 마이너스의 22 이렇게 되려나요? 16은 안 적었네요. 원래 있던 게 16이다.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입니다. 최소는 언제 최소일까?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 이상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6이 뭐가 되겠다? 얘가 최소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xy 실수이고 식이 한 개밖에 없을 때 최소값 물어본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제곱의 형태,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구나.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제 속에, 여기 문제 속에서 식 중에서 여기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2xy라는 항이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만 따로 완전 제곱이 아닌 거잖아. xy가 짬뽕된 관계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습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x-의 2y 제곱에 y-의 제곱에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언제 최소가 될까? 제곱이 0이 될 수 있는 y가 1에서 최소겠죠. 그 다음에 y에다 1 대입하면 x는 2가 될 때 xy에 연관이 있지만, 그래서 y가 1이고 x가 1 때 이 식은 최소값 3을 가질 거야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4의 xy 더하기 y제곱에 여기 y제곱 하나 더 있으니까 5y제곱에 마이너스의 2y 더하기 1이랑 3이랑 해서 4가 된다. 자, 이 식을 문제로 주어놨어. 똑같은 형태로 xy의 실수야. 이거 최소값 언제일까요? 할 때 얘가 바로 보이겠냐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찾아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xy 항이 없으니까 x끼리 완전제곱, y끼리 완전제곱 만들면 되고, 나중에 xy 항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좀 순서대로, 또는 나중에 판별식을 이용한 형태까지 풀이를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쉬우니까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식 조건이 주어진 2차식에서 최대 최소라고 했습니다. 1차식, 예를 들면 y는 x-3이니 이런 힌트가 주어진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대입을 x를 없애도 y를 없애도 둘 다 없앨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y 대신에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자? x-3을 집어넣자. 그럼 2차 함수 형태니까 얘는 표준형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여기 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한 거니까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면 그냥 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부분이에요. 고의가도 또 나오고 뭐 고상가도 또 나오고. 자,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4차식이 되죠. 우리는 4차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형태로 끝을 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x제곱을 2x를 t로 치환을 해서 적으면 y는 t제곱 더하기 2t-3 끝. 얘만 구하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t라는 이 친구가 x도 범위가 있죠. 이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t도 어떤 범위가 있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t를 변수처럼 생각해서 t의 범위에서 y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길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t로 둔 t를 우리가 y처럼 생각을 하고요. x제곱에 2x의 완전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1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t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 그림이겠구나.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x가 될 때. 그렇다면 x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만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요가 되겠죠. 찾아봅시다.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보니까 또는 여기에다 1을 대입해 보니까 얘 값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꼭지점의 y좌표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황색으로 적은 게 뭐가 될까? t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이런 범위라 그러면 우리는 치환을 했는데 t 범위가 뭐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t는 3까지 라는 t의 범위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환한 이 식에서 범위는 뭐가 되겠다?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t의 제곱에 2t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여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은 끝에 있죠. 그렇다면 그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만 범위가 마이너스 1인데 잘못 그렸네요. 축을 당기면 되겠다. 꼭지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 그래프만 해당 사항이 있다. x 범위는 x 문자가 이제 t로 바뀌었으니까 t의 범위는 이쪽. 그 다음에 여기에는 y. 그렇다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부분이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다. t 기준으로 볼 때 3을 대입하면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 이 식을 f라고 하고 ft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3은 여기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 대입해도 되고 3 대입하니까 16에서 4를 빼면 10인가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고 있고 3, 12 뭐 이렇게 해서 치환하는 부분 범위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죠.
자, 필수예제 14번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인데 둘 다 만든 형태가 비슷하죠. 한 개만 해볼까? 위에 거 1번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절반 제곱 더하기 9가 필요하겠죠. 공짜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y제곱에 4y는 플러스 2가 필요합니다. 공짜로 2를 해줬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9 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주면 전체식은 똑같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을 알 수가 있겠네. 계란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x제곱에 마이너스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2x 뒤에 상수가 있다. 꼭지점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뭐 상수다 2가 된다. 잘 보이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2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x는 아까 대답할 때 잠시 몸짓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익숙치 않나 싶어서. 이거는 뭐 쉬운 형태겠죠. 2x 제곱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고 제곱을 할 텐데 제곱 속에 마이너스는 의미 없으니까 계산할 때 뭐 복잡하게 마이너스로 둘 이유는 없죠. 플러스로 바꾸고 전개해 보면 2x 제곱 4x 제곱 그 다음에 12 자, 이거 완전 제곱 6으로 묶으면 x제곱이 2x니까 여기 6이 더 필요한 형태다. 3이 되겠구나. 최소값 3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계속 완전 제곱 잘 만드는 형태. 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죠. 이 부분까지. 자, 범위 문제는 항상 조심조심하면 틀릴 내용은 아닙니다. 치환을 할 건데 t로 치환을 할 건데 이 t가 뭐냐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이 전체 친구를 t로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x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범위에서 t 범위가 궁금해서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된다.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2차 함수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t는 1,2니까 1,2가 되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범위가 0에서부터 3을 x가 0에서부터 3까지랍니다. 여기까지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t의 범위는 어디? 꼭지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제일 작은 이 부분 최소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2가 된다라고. 그 다음에 0에서 3이니까 3이 커 보입니다. 다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0은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죠. 3이라는 것을. y절편이니까요. 3을 대입해 봤더니 4, 6이 되나요?
그래서 최소는 2가 되고 최대는 6이구나. 뭐에 대해서? x가 이 범위일 때. 그래서 우리는 t 범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에서부터 t는 6인가 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식 y를 ft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ft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2t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오, 깔끔한 형태네요. t-1에 대해서 제곱이다 라고.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1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그림일 텐데 범위가 2에서부터 6만 보겠답니다. 그렇다면 2는 여기에 있고 6일 때 함수값은 여기 정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되고 여기서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2랑 F6을 구해 보겠습니다. 2는 대입하니까 1이 되고 6은 대입하니까 1 빼고 제곱하니까 25가 되어서 답을 구했고요. 이 식을 치환해낸 걸 대입해서 정리를 했다고 다시 얘를 x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인 상황에서 값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 만든답니다. 넓이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은 가로가 세로랑 두 개씩 생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가로, 여기도 세로. 그렇다면 가로 세로에서 책에서는 가로를 x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4개를 더해서 20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는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10이다. 그렇다면 가로를 x라고 둔다 그러면 세로는 넘겨서 10-x라고도 둘 수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랑 10-x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더하기 10x죠. 표준형 만들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었다 생각을 할 때 마이너스 25가 필요하고 더하기 25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5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일 때 최대 25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여기 P랑 Q는 공통점이 있는데 Y좌표가 같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여기 X좌표를 뭐라고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를 뭐 A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다면 P점 좌표는 좁다. 키워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A, A 더하기 1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Q점은 X 좌표는 모르겠는데 Y 좌표는 알겠습니다. A 더하기 1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자, 그렇다면 X 좌표가 궁금한데 X 값은 X는 Y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된대요. 그럼 여기에도 3을 더해주면 X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이다. 그렇다면 선분 PQ 길이라는 것은 Q점의 X좌표에서 P점의 X좌표를 뺀 것이 되겠죠. 왜 저렇게 지우고. 자, 임의로 A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이거는 이해가 되겠죠. A, 여기에다 대입을 한 Y 값은 얼마야? X 대신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PQ는 y좌표가 어떻다? A 플러스 1죠. 같다. 그래서 얘는 x는 아직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여기에 임의의 점의 좌표가 있다. 여기 a를 썼으니까 다른 거 해볼까? m, m 해볼까? m, n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m, n은 어떤 걸 만족을 할까? 이 직선식을 만족하지 않을까? 어떤 xy가 여기 있는 점이든 여기 있는 점이든 얘를 만족을 하겠죠. 그렇다면 m의 마이너스 3은 n이다. 이런 형태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xy의 관계는 뭐다? x에서 3을 빼면 y가 돼요. 이 말이나 3을 넘겨서 y 좌표에다가 3을 더해주면 x 좌표가 돼요. 이 말은 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m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x 좌표가 m인데 얘를 모른다 그러면 n을 여기에 대입해서 n 더하기 3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x 좌표이지 않을까? 직선 위에서. 맞나요? 아니면 여기 물음표를 잠시 미지수 다른 걸로 두고 뭐 별 해볼까? 별이랑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직선식을 만족을 하겠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고. a 더하기 1의 3승은 x 좌표 마이너스 3이다. 요 식에다가 별을 모르겠는데 별 콤마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왜 세제곱? 저런 걸 보고 우린 실수라고 하죠. 아까도 삼성이었나? 아까 삼성 아니었나?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x 좌표가 필요해. 그래서 별 x 좌표는 더하기 3이 되겠다. 괄호 풀어보면 a 제곱에 2a 더하기 4일 때는 이게 x 좌표다. 이 점의 q점의 x 좌표다. 그렇다면 선분 PQ는 큰 x 좌표에서 작은 x 좌표를 빼면 되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에서 a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여기서 꼭지점 아까 연습하니까 다 바로 나오던데 꼭지점 좌표 뭐로 묶일까? A 제곱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끝에는 4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분의 1을 빼주니까 4분의 15가 되어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4분의 15라는 최소값을 가지겠다. 하나 더 틀렸어. 하는 김에 이 그림에서 하나 더 해보자. 필기, 아이고. 필기는 다 했고. 자, 이번에는 PQ가 아니라 요로 Q를 내려보자. 이 점을 Q라고 할 때 PQ 길이 최소값은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Y에 조금 여기 P점의 Y좌표가 얘잖아. Q점의 Y좌표는 같은 X에서 얘잖아. 그래서 여기서 선분 PQ는 선분 PQ의 길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X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X에서 빼니까 더하기 X 남고 1에서 더하기 3 하니까 더하기 4가 되고 아까 여기 적었던 거랑 똑같죠.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5가 되겠다. 최소값이 똑같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요거 최소값 물어보.
보자마자 바로 포기하고 다음 문제를, 그건 아니죠. 여기 기울기가 1이지. 맞잖아.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 어느 점에서부터 여기 수선을 내리고 여기로 옆으로, 수선이란다. 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고 여기 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을까?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형태로. 맞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만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방금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얘가 최소가 되거나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가 최소가 되려 그러면 얘가 최소이어야지만, 얘와 얘가 동시에 최소이어야지만 얘가 제일 작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요쪽 최소를 구한 다음에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있다? 닮은 꼴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렇다면 루트 2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트 2로 나누면 4루트 2에 15 유리하면 아마 답이 나올 테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은 앞에랑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을 치환을 하면, 얘를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부분은 t-1이 되고 그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겠죠. 만약에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는 t에 더하기 1에 그냥 괄호로 바뀔 테고, 두 개 중에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작은 거, x제곱에 마이너스 2x까지만 t라고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를 얘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 ft는 t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럼 얘 범위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바꿔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에 빼기 1은 x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림 안 그려도 이해할 수 있으면 안 그리고 풀어도 되고, 여기 좌표가 1이고 y 좌표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범위에 들어있냐 보니까 범위에 1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두 칸 왼쪽이니까 좀 멀 것 같고요. 2는 한 칸 오른쪽이니까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제곱 4 빼기 1에서 여기 값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2를 대입하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범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주황색이 잘 안 보이네, 화면을.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지. 자, 축을 먼저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되겠어요. 여기 2면은 이 정도 되겠어요. 여기는 1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범위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림에서 최소는 어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는 어디? 대입해 보니까 이 값은 3이 되더라. 그래서 t의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 t로 치환했던 t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식을 바꿔 적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여기도 이해되죠? 전개해서 다시, 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t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얘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공짜로 4를 대해주고요. 공짜로 빼기 4를 해야지 같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네요.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범위가 t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랍니다. 여기가 2니까 3은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그래프가 딴 건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도 최대는 여기겠네. 최대는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고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이자 f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겠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바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제곱에서 9 빼기 2 하니까 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랑 최소랑 더하게 되니까 5가 되겠다.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근데 범위가 4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이 y 또는 fx가 x제곱에 절대값은 0보다 클 때 괄호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5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x-2의 제곱에 더하기 1이 되어서 꼭지점 좌표가 2,1인 그런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면 fx는 x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x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랑 서로 없어져서 더하기 4x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것이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4는 한 이 정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여기랑 여기는 같을 것 같아요.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도 플러스 4까지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확인차 마이너스 4랑 0이랑 4를 다 대입을 해보면 전부 다 5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는 여기 오목한 부분이 둘 다 공통적으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다. 최소값은 1이 되겠다. 까지 하면 이거는 확실히 이해됐죠.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 따로 떼서 할 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x가 3차 4차식일 때 그 fx 이퀄 0을 만족하는 각각의 식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또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근을 구해봐야 되겠죠. 인수 정리를 이용하거나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네. 그래서 식을 좀 줄여볼까? 그 다음 뭐 조립제법으로 가보거나. 독특한 형태인 걸 얘는 똑같은 형태, 반복되는 형태를 좀 묶어서 생각하면 쉽게 인수분해 또는 근을 구할 수 있겠는 걸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결론은 일하나 저라나 좀 귀찮은 형태가 될 거고, 특히나 조립제법을 써야 되면 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조립제법이 배운다고 바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반복해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인수정리를 통해서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수이제 1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대입에서 0되는 알파를 먼저 찾아봅니다. 인수정리를 통해서. 그렇다면 f알파 0이라는 말은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의미니까 이 뒤로 조리제법으로 식을 줄여가면서 하게 될 테고, 보기 차식은 1창, 3창이 없는 4차, 2차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x제곱을 t로 두고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정은 연습을 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에서 치환은 형태가 좀 정해져 있겠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예제 3을 통해서 치환하는 게 제일 좋아. 상반방정식은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이런 형태, 개수가 서로 대칭 형태일 때, 중간항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가 될 때 우리는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상반방정식의 풀이는 x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든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겁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경우는 그나마 좀 간편할 테고, 마이너스 때문에 아주 조금의 미세한 헷갈림이 존재할 수 있다. 다들 예제를 통해서 좀 연습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로 한번 부딪혀 봅시다. 네 가지 형태를. 자, 첫 번째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리제법 형태를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얘가 지금 3차식이죠. 그렇다면 3x의 3승 7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식이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3도 어떻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3x 더하기에 무엇, 그 다음에 x 더하기 또는 빼기에 무엇, 그 다음에 x 더하기 빼기로 표현하는 게 나았을라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삼, 이런 형태로 뭔가가 정리가 되겠죠. 되면서 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모나 세모 역삼,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네모나 세모나 역삼이 과연 뭘까는 얘의 약수 중에서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 앞에 3에 있어서 분수로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분수 나오고 하는 형태는 나중에 좀 더 연습되면 그때 풀어보도록 하고, 이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접근해 볼 것은 4에 대한 약수로서 인수 정리를 해보는 것이 최선이겠다. 그 다음에 부호가 약수니까 우리는 항상 플러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식이니까 뿔마에 대한 약수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3이랑 7이랑 마이너스 딱 보니까 왠지 절대치로 볼 때 1 대입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옵니다.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1을 대입해 보면 개수의 합이죠. 1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3에 더하기 7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이 되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이 되었다고? 그렇다면 fx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리제법을 근,
마이너스 1로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그 다음에 7, 1창 없으니까 0을 꼭 적어야지 계산이 안 틀리겠죠. 마이너스 4다. 3에 마이너스에 3,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4에 0.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조립제법 될 텐데 2나 뭐 마이너스 2나 해보면 마이너스에 되는 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를 조립제법 해보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0.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형태가 생겼더라. 제일 위에 요거부터 적어보면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랑 마지막으로 3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0 적어주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3분의 1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뿔마 1이랑 뿔마 2랑 뿔마 3이랑 뿔마 6이랑 근데 뭐 얘가 된다면 얘도 될 것 같으니까 작은 거부터 대입을 좀 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식을 fx라고 보고 f의 1은 뭐가 될까?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빼기 7 빼기 6 안되죠. 0 아닙니다. 얘는 1 x-1 인수로 가지진 않았겠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 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7 마이너스 6 했더니 오 0이 되네. 하나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그 다음에 조리제법을 한번 해버리면 또 찾아봐야 될 텐데 미리 인수정리로 한두 개 정도 더 찾아볼까요? F2는 어떨까? 2를 대입하게 되니까 16 더하기 8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6 얘는 어떨까? 24, 20, 오 얘도 0 되네요. 두 개 정도면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 우선 1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6에 6 그 다음에 아까 2도 찾아놨었죠. 1 2 2 4 3 6 0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느낌이 오잖아. 근데 우리는 복소수 배웠으니까 살짝 딜레마가 생기죠.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복소수 배우면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고 실수 범위에서 뭐 말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근을 두 개만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일단 요 부분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다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랑 x 제곱에 2x 더하기 3이랑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근을 얘는 알고 얘는 알겠어.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최종적인 근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근의 공식 써봐야 되겠죠. 자 근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절반의 제곱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2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고 위로 다시 적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뿔마의 루트 2i라는 두 개의 근과 두 개의 실근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보기 자식은 좀 봤던 형태인가? 자, x 4승에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완전 제곱 더하기 무언가 형태로 바뀌는 경우는, 또는 x 4승이랑 마이너스 4가 이 x제곱을 t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t의 제곱, 완전 제곱 아니라 이건 그냥 치환의 형태죠.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마이너스 4가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1인데 얘를 x제곱을 다시 원위치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원래 실수 범위에서는 오 너는 실근 없어 땡큐 얘만 근을 구해야지, 이게 우리 일반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x가 뿔마 2가 답일 텐데, 마침 우리 또 복소수를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얘도 x제곱이 얘가 0이 되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뿔마 i까지도 이제는 답으로 선택을 좀 해줘야 될 꼼꼼하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차식 전개에서 두 번째, x4승에 끝 두 개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x4승에 마이너스의 2x 제곱에 더하기 1도 완전 제곱 형태이고, x4승에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1도 완전 제곱 형태죠. 그러면 공짜로 여기는 마이너스 2를 해줬으니까 플러스의 2x 제곱을 해주고, 원래 한 개 있던 거 더해주게 되면 이 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식도 공짜로 두 개 더해줬으니까 공짜로 두 개를 빼주고 원래 있던 거 적어주면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쁘게 적어보면 얘랑 x 제곱에 마이너스의 1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3의 x 제곱이 되고, 이 식은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얘는 0으로 두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맞죠? x가 0이면서 동시에 1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실근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x제곱에 한 번은 더해주고요, 한 번은 빼주어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은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바꾸어서 적는 곱셈 공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과정상 마이너스를 붙여볼까 더하기를 붙여볼까 해가지고 식을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0 되길 바라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돼야 비로소 완전 제곱이 될 텐데, 그러고도 플러스가 더 있으니까 얘들은 실근을 가질 형태는 아니겠다라는 느낌도 들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얘를 근해 공식으로, 얘를 근해 공식으로 쓰면 우리는 x의 모든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해 공식 써보면 x는 마이너스 1에 뿔마 루트 3 i 또는 2분의, 여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만 부호가 다르겠죠. 그래서 뿔마의 루트 3의 i라고 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차식에서 찾는 방법 중에서 t제곱으로 좀 치환을 해서 바꾸어서 풀거나, 아니면 이걸 뭐라 부르지? 인수분해 공식에 있지만 그냥 따로 떼서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합차 형태로 만들어서 답으로 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치환 형태겠죠. 자, 아까는 최대 최소에서 한번 봤었죠. 얘를
얘 전체를 5를 데리고 치환을 할지 여기까지만 치환을 할지 해서 요 부분만 t로 치환을 만약에 한다면 요 전체는 t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여기를 t로 두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t 더하기 5를 전개를 해보면 t의 제곱에 10t에 더하기 25가 되고,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12t, 40이 넘어와서 40이 되겠다. t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t 더하기 65. 65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산수가 마이너스. 그래서 3이랑 뭐랑 t 마이너스 5 t가 5라는 말은 t 대신에 원위치를 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에 4x 마이너스 5는 0이 될 겁니다. 또는 x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이 되겠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둘 다 되는 형태겠죠. x 더하기 5랑 x 마이너스 1이랑, 자, 이 부분은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3이랑 보입니다. 마이너스 5랑 1이랑,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일단 버릇처럼 이 4개 중에서 뭐를 둘씩 곱해도 2차는 항상 x제곱이에요. 그런데 1차항까지 같아야지 뭔가 치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텐데,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 때나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먼저 전개를 해보면 얘는 x제곱에, 이건 안 적지 마세요. 3x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는 x제곱에 7x 더하기 12가 되어서 치환할 게 없어요. x제곱만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죠. 여기가 안 없어지니까. 이거는 이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까? 1차항이 같아지는 걸 찾아봅니다. 그래서 얘랑 해보면 1차항 개수는 5x가 되고, 얘랑 해보면 1차항 개수가 5x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 부분 먼저 해볼까요? 얘랑 하니까 x제곱에 5x에 더하기 4가 되고, 여기에는 x제곱에 5x에 더하기 6이 되었습니다. 얘가 넘어와서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거겠죠. 자, 책에서는 어디를 여기까지만 치환을 했네요. 여기를 t로 치환을 해서 풀고 있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한번 t로 치환을 해볼까? 그렇다면 4까지가 t니까 6까지는 얘는 t 더하기 2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 넘겨서 전개를 해보면 t제곱에 더하기에 2t 마이너스에 120은 0. 자, 120 인수분해 갖고 절대값 2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10이랑 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tt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제 t 대신에 여기 4까지를 대입을 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 5x 4에다가 12를 더하니까 4에다 16 아닌가? 16. 그 다음에 x제곱에 5x에 원래 4가 있는 데다가 1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맞나요? 6.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근해 공식으로 제가 산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수분해 보게 되면 플러스 6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6이랑 1이랑, 자, 책의 풀이처럼 이거를 치환을 해도 되고요, 전체를 치환을 해도 답은 똑같게 나온다. 책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억할 것은 1차항 개수가 같아지도록 식을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상호방정식은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별로 틀릴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x제곱으로 한번 식을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6에 자,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곱끼리만 단순하게 묶어서는 아직 치환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될까라는 거죠. t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곱 더하기 2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2가 푹 넘어와서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쏙 대입을 해보면 6의 t의 제곱에 더하기 5t에 자, 상수항에다가 여기 6이랑 마이너스를 곱한 걸 저 뒤로 붕 보내면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려나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2t 그래서 t가 2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 답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가 치환한 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풀까? 양변에 x 곱하고 2x 곱해야 되겠네요. 양변에 2x를 곱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2는 5x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2는 0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보면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의 2는 0이다. 이제는 근이 보입니다. 두 근은 2분의 1이랑 2가 되겠구나.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0이 있네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랍니다. 그러면 3x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3x 제곱이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넘겨서 3x 제곱에 더하기 10x 더하기 3은 0인데 3이랑 1이랑 3이랑 1이랑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3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3이랑 얘가 0 되는 것도 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답이 이런 형태로 풀어가는 과정인데 치환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식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자 이제는 특정 범위에 좀 제한되지 않고 좀 자유스러운 문제 고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근이 주어지는 것은 대입해라는 의미겠죠. 대입하면 a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산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해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2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개수를 알게 되었고 한 근을 알게 되었으니까 얘를 갖고 조립제법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겠죠. 식을 다시 적어보면 x3승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6이 됩니다. 한 근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적어보면 x의 플러스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나머지 두 근이 실근은 아닌 것 같아요. 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근각예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6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허근일 겁니다. 허근이지만 곱은 알 수 있죠. 만약에 합을 물어봤다 그러면 아마도 답을 3이라고 해줬으면 됐을 텐데 굳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근각예수 관계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자, 4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연립하면 AB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산수 부분이니까 연립하는 것까지는 생략을 해볼게요. 이 전체를 fx라고 하면 f의 1이 근이랬으니까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의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더라. 결론 a 더하기 b는 0이더라.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더라. 정리하니까 4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더라. 둘을 연립하면 a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b를 구해보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두 근을 아니까 우리는 조리제법 두 번을 자동적으로 땡큐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1 마이너스 2에 1 그 다음 a 대신에 2 b 대신에 마이너스 2 1이랑 마이너스 두 개를 하니까 얘들로 조리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0 0에 2 그 다음에 2에 0 한 번 됐고요. 마이너스 1도 된다 했으니까 근이라 했으니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2 2 마이너스 2에 0. 자, 이 식은 현재 실근은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가 될 테고요. 곱을 물어봤다면 그 또한 답은 2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앞 문제에서는 곱을 물어봤었죠. 합이든 곱이든 둘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3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차는 그림에서 볼 때 허근만 3개 가질 수는 없죠. 무조건 실근 가지긴 가질 겁니다.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꼬부라지고 올라가도 교점은 생기고요. 위쪽에서 이렇게 가도 교점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3개 생기는 거고 그래서 3차는 근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미지수 a를 데리고 뭔가 조리제법이 되지 않을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1 마이너스 3 더하기 a 더하기 2 마이너스 a는 0이 되더라. 오, 되네. 그럼 여기서 얘 1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발견을 해야 문제를 풀겠죠. 그것은 미지수가 없어지는 형태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a는 손댈 게 없잖아. 여기는 플러스가 있지. a가 없어지려면 x에 뭐가 필요할까? 1밖에 없죠. 딴 거로는 a가 없어지지가 않아. 조리제법이 되려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우선적으로 1만 해봅니다. 이거 안 되면 망고 땡이 안 돼.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a를 미지수로 없애는 x는 뭐가 필요하지? 여기 마이너스 a인데 여기 a가 있으니까 플러스 1 넣어봐야 되겠군. 이거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된다. 그래서 1 해보니까 오, 되네. 그 말인즉슨 조리제법을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a 더하기 2랑 마이너스 a라고 두고 1은 조리제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a, 0.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될까? fx는
x-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a. 얘가 실근 한계는 완전히 확보가 됐죠. 허근 가지려면 얘가 허근이잖아. 뭐 어떻게 돼야지 허근 가지겠다? 반별수 t가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요 부분에서만 작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4분의 d 생각해 보게 되니까 b-의 제곱 1 빼기 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수의 최소값 1보다 큰 정수니까 전원의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의미는 3개 다 같을 수도 있고 2개만 같아도 됩니다. 자, y는이 아니라 그냥 fx라고 할게요. 3차식 fx가 있습니다. 이 fx가 fx는 0의 세 근이 알파랑 알파일 수도 있고 2개가 같을 수도 있겠죠.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셋 다 다를 수도 있죠.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가 되느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고요. 얘는 중근을 가지는 거고 얘는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3개가 중복되니까요. 근데 둘 다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3개 다 같거나 2개만 같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미지수 없애는 거 생각해보죠. 2p가 있네요. 2p가 있네요. 얘를 없애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1이랑 0이랑 2p-1이랑 2p 가지고 조리제법 한 번은 확실히 됩니다. 1, 1, 1, 1, 1. 그 다음에 그거 허전하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p 0.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적어보니까 x 더하기 1이랑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2p가 되었습니다.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얘가 1이라는 근을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거나, 자, 첫 번째 세 근이 여기 마이너스 1이 확보가 되었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중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축이 대칭축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다른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는 가능하죠. 세 번째로 마이너스 1이 외딴 근이고 알파 2개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어떨 때 성립을 할까? 이거는 상관 안 하고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p가 0이면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요. 그래서 넘기니까 p는 마이너스 1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외딴 근으로 얘 둘이 중근을 가지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판별식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끝에가 4분의 1이 되게 되면 완전제곱 되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봐왔으니까 4분의 1이 되면 뭐가? 2p가. 그래서 넘겨보면 p는 8분의 1이 되거나. 그래서 중근 개념 3개 다 같아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2개만 같아도 돼요. 그 다음 3개는 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얘는 불가능하겠네. 그렇다면 둘만 같을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한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중근일까? 아니면 새로운 외딴 근 2개가 중근일까?로 나누어서 답을 찾는다라는 거, 여기 필수 8번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연습 문제 풀 때도 좀 조심